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힘을 내줬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대선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특히 낙폭이 좀 컸던 반도체 종목들, IT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오름폭을 보여줬고요. 나스닥 지수 그동안 눌려왔던 만큼 시원한 반등 보여줬습니다. 1.58% 강세, S&P 500도 1.08%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간밤에 프레딕트잇을 통해서 살펴본 대선 판도의 변화 함께 들여다보면요. 트럼프 후보는 61%에서 60%로 조금 낮게, 그리고 해리스 현 부통령,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33%에서 41%까지 베팅 확률이 올라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트레이드 우려는 다소간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S&P 500 기업의 30%가 실적 발표를 내놓게 됩니다. 테슬라와 구글 알파벳이 오늘 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내놓게 되기 때문에 내일 이 시간에는 테슬라와 구글 알파벳의 실적 발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시선이 실적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미국 증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도 오늘 가상자산 관련주를 지켜봐야 되는 또 다른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됐습니다. 23일,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거래가 되게 될 텐데 다만 이더리움 시세를 살펴보니까요. 방송 직전에 살펴본 이더리움의 현 시세 2% 하락으로 3,440달러 선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슈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국내 관련주들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잠시 후에 희재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고요. 중국 인민은행은 깜짝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격에 해당하는 LPR 금리를 10bp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4일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WTI 원유 선물 80달러 선 아래쪽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79.8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간밤에는 반도체와 IT 섹터 내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의 오름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중국 버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4.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NXP 세미컨덕터가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요. 장중에는 5% 넘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가이던스 미스가 났습니다. 시간 외에서 8% 넘는 급락세 보이면서 7.9% 하락세 면치 못하는 모습도 저희가 포착 가능했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로봇 이슈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예고편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5.2%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실적과 금리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정치 변수가 시장을 좀 크게 지배를 하고 있는 듯한 요즘의 흐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스토발은 실적과 금리 이슈에 따라서 당분간 등락을 반복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내놨고요. 패드워치상으로는 여전히 9월 인하 쪽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100%에 달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5bp에서 50bp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이 93.2%로 여전히 높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30개 종목이 모두 오름세로 장을 마치면서 4%의 급등세 나타났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고개를 들던 빅스 지수가 9.8% 하락하는 흐름도 간밤에 포착이 가능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대장은 대장인가 봅니다. 엔비디아가 시원하게 쏘아 올려주니까 반도체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로이터에서 대중 수출 규제를 우회하는 AI 가속기 블랙웰의 중국 버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 첨단 칩 규제와 맞물려서 중국용 칩을 꾸준하게 출시를 해왔습니다. H100과 A100의 경우에는 A800, H800 같은 칩셋명을 가지고 중국에 출시가 됐고요. 2022년에 제재 회피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칩셋입니다. 그리고 H200, H100의 중국 버전은 H10, H20이었고요. 2023년에 제재에 회피하는 또 다른 중국용 칩셋이었습니다. A800의 경우에는 특히 2023년 7월 제재 확대 전에 중국의 판매가가 2주 만에 20%가량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의 가격 영향력에 함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B200 블랙웰 칩의 경우에는 B20으로 중국 내에 출시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오른 데에는 이렇게 대장으로서 움직인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컸을 텐데, 그 밖에도 트럼프 트레이드 완화로 지난주에 실적을 내놨던 ASML도 오랜만에 5%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정 확정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투심과 함께 맞물려서 TSMC도 2.2%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국내 반도체 종목들에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종목별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투심이 회복되면서 브로드컴, AMD, 퀄컴,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일제히 오름세, 온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가도 6.6%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폭스바겐의 전력 반도체 공급 계약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SiC 반도체를 적용해서 차세대 트랙션 인버터 제공을 할 것 같다라는 소식 함께 들려와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NXP 세미컨덕터의 경우에는 장중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3분기 가이던스의 상한치가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차량용 반도체 쪽 조금 부진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이야기가 형성이 되면서 시간 외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엇갈리는 모습들, 국내 반도체 투톱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략 자료 발표가 됐는데요. SK 하이닉스와 TSMC가 제외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고, 추가하는 종목으로는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유지하는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여전히 리스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도체 사이클의 전반적인 종료, 그러니까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코멘트도 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사이클 후반부에서 위험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는 코멘트 함께 내놨습니다. 수익률이 피크를 치는 시점은 YOY 성장률 피크를 한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를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보다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좋겠고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최근 주가 흐름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동안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실적에 어떤 숫자가 찍히는지 지켜보시면 좋겠고, 소부장단에서도 영향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들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머스크 CEO의 입에 이번에도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의 실적 기대치 자체는 굉장히 낮습니다. 월가에서도 전년보다 매출과 EPS 성장이 모두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머스크 CEO가 로보택시에 대한 비전들 또는 자율주행, 로봇, AI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을 것인가가 핵심이고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에너지 사업부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가도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일단 간밤에는 로봇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과 함께 로봇 이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2025년에 시험 생산해서 내부 공장에 배치를 할 것이고, 2026년쯤 돼서 대량 생산을 한 다음에 시판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X글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일단 내부 배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가 기존에도 타사 대비 전기차 한 대를 팔 때의 마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X글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옵티머스에 대한 비전이 조금 더 늦춰진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 실적 발표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빅테크 기업들과 국내 주요 기업들도 로봇 쪽에 계속해서 방점을 찍고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 쫙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해줬고, 무엇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의 상승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우리도 여기에 동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굉장히 또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요. 오늘 반격을 시도할 수 있을지 그 주인공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어제장부터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보죠.
자, 국내 증시 원샷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제는 아픈 하루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1%의 약세로 2,760선대 7월 월간 저점을 경신하고 다시 한번 내려갔습니다. 이제 61선 지지력 테스트에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주요 이평선을 다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약세가 이어지며 2% 넘게 조정을 받았고 이제 809포인트 선. 이제 이미 지난주에 직전 저점이자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2월의 저점인 780선대 테스트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과연 지지가 될까?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 구간입니다. 어제 환율이 살짝 내려갔지만 물론 절대치로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 가운데 외국인은 양시장을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특히 지난주에도 내내 외국인들이 17일부터 순매도하는 기조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시간대 외국인들이 완전히 우리 시장을 나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추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도 IT 중심으로 해서 물론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 크진 않았지만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이 때문에 외국인 매도 압력이 거세게 불면서 밀렸고요. MS발, IT 대란 여파, 사실 금요일장 빅테크들이 빠지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견고했고 크게 흔들리진 않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또 영향을 받아가면서 주정을 받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이 시간대 전해드렸는데요. 얼티엄셀즈 3공장 건설 중단 소식 받으면서 2차 전지 투심 악화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 이렇게 재료를 달아놓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 리스크에서 이번에는 바이든 사퇴를 통한 리스크로 확산이 되면서 여기저기 악재에 좀 치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쉽사리 사지 못한다라는 증권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좋았던 쪽을 본다면 조선, 건설, 기계가 대안이 됐습니다. 호실적 여파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 섹터는 공통점으로 트럼프 리스크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들리고 있습니다. 재건주하는 현대 에버다임 데모 상한가 같고요. 바이오 쪽도 사실 어느 쪽이 되든지 다 좋다라는 이야기 속에 바이오는 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반영하며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도 유입이 됐고 CDMO 관련한 바이넥스가 7%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DXVX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뉴페로 등장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고공행진 무섭습니다. 올릭스의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20%의 급등 양상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은 현재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조금 전 미국장을 혜은 앵커가 잘 정리해 드렸죠. 어제 이렇게 뼈 맞고 여기서 더 내려가나? 그럼 하단 어디까지 열어둬야 하지? 라는 우려감 속에 아마 밤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간밤 미국장의 분위기가 더욱더 중요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주말 사이 동안 이제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 바이든 사퇴에 대한 영향력을 미장에서는 보지 못한 채 우리 장이 어제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장 전체적으로 대선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 같이 흔들린 장이었죠. 그런데 간밤의 분위기가 일단은 기술주 중심으로 미장 상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금은 가뿐하게 오늘장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뭘 봐야 할까요? 일단 미국의 기술주의 발작이 끝난 걸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국내 반도체주의 조정도 이제는 좀 일단락 되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17일부터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외국인 순매도 집계 1위부터 5위까지 쭉 보니까 다 반도체였습니다. 거래소에서는 SK하이닉스가 1위, 한미반도체도 3위. 지금 조정폭을 보면 비슷하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고점에서 계속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무려 20%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HPSP는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인데 어닐링 장비입니다. 15%가량의 조정을 받으면서 대형주 못지않게 조정을 크게 받았고 원익 IPS, 유진테크 비슷한 낙폭을 그리면서 지금 고점 대비 조정폭이 굉장히 더 커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인들 왜 팔까요? 지금 매번 정리해드리고 있지만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AI 반도체 고점 논란,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 정점에 달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QOQ로도 이제 2분기부터는 증감률이 많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죠.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있을 빅테크의 실적 발표,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엔비디아 꾸준한 실적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인데 11월까지 이 변수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지금 반도체를 담기가 두려운 외국인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추이를 계속 확인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바이든 쪽에서 지원하던 것들은 다 트럼프 쪽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스법으로라든지 우리 쪽으로 수혜를 받던 지원법이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어제 전해드렸던 대로 SK하이닉스 이 최태원 회장도 지금 만약 트럼프 당선되면 우리도 기존에 갖고 있던 이 투자 규모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좀 더 지켜봐야 하고 어려운 선택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우리 정부에 이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이 변수 속에서 반도체를 과연 담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어제 하이닉스에 대한 모건 스탠리의 매도 리포트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지금 IT 섹터 기술주 안에서 모건 스탠리는 우리 하이닉스, 대만의 미디어텍, TSMC 다 유망주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모레퍼시픽을 담았다는 내용도 상반된 분위기 속에 주가 반응이 나왔었죠.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불확실성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변수 반영하면 과연 어디까지 빠질까요? 펀더멘털은 그대로인데 만약에 이 미 대선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 부분이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실적으로 확인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지금 하이닉스 여전히 30만 원대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팔지는 않고 있지만 고점 대비 삼성전자도 치고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우리 시장 안에서 시총 제일 크고 우리 시장을 대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 삼성전자를 담기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6세대 HBM4로 판단, 뒤집기에 나설 거다. 3E 관련해서 얼마 전에 12단 이미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트랜스포스에서도 하반기엔 납품 들어갈 거다. 시간 문제다. 그런데 이제는 4까지 납품 승인 받을 거다라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저점을 다지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 양치기 소년이 아닐지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기술주의 발작 끝에는 이 실적 검증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앞서서 테슬라는 해은 앵커가 잘 전해드렸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23일 실적 발표, 그리고 31일 메타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빅테크 세 종목에 대해서 캐펙스 투자라든지 AI 고점론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투심을 잡아줄 수 있는 실적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를 눈여겨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기업은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그리고 최근 이 마이크로소프트 말 IT 대란이 있었죠. 재발 방지에 대한 코멘트가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지 여부가 아무래도 빅테크를 포함한 IT 기업들에 대한 투심을 잠재울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헤드라인 넘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부합은 하고 상회하면 좋겠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AI 기반의 워크로드 수요 증가 추이가 계속 이어질지, 검색 광고도 매출이 줄어들진 않는지 보셔야겠고요. 메타 쪽에서의 캐펙스가 최근에 상향 조정된 바 있는데 여기서 더 높여간다면 반도체에는 플러스 알파로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실적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반도체가 이렇게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가량 조정을 받는 동안에 누가 웃었을까요? 진격의 산업재. 지난 18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외국인들은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조선을 열심히 담아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순환매 안에서 국내 종목들과의 이 커플링이 명확하지 않은 이런 움직임 안에서 대안이 되고 있는 섹터인데요. 게다가 여기에 트럼프 수혜 기대감까지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조기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건설, 조선, 기계 잘 보면 2007년에 다 고점을 경신하고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입니다. 왕년에 정말 잘 나갔던 주도주였었는데 그들의 영광을 되찾을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쭉 보시면 주가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내렸습니다. 왕년의 주가를 보면요. GS건설 같은 경우엔 지금 18,000원, 고점이 2007년에 18만 원.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삼성중공업이 4만 원이 2007년 고점인데 지금 10,000원 정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두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왕년의 주도주였었고 그런 가운데 소외를 받았었는데 제각각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가 만약 당선될 경우에는 오일가스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산업재 쪽으로 계속해서 좋은 입김을 불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속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 수주 모멘텀이 워낙 좋잖아요. 상반기에 수주 성과 딛고 하반기엔 더 좋을 거다. 이번 주 25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을 내놓을 텐데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신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건설은 증권가에서 일단 기대감 재건 너무 크게 갖지 마라. 이렇게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기계 섹터도 트럼프 모멘텀 때문에 좋긴 한데 어제 현대건설기계 이익은 컨센을 밑돌았습니다. TP 하향 조정이 교보증권에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상단에 저해할 요소는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같이 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조선만 달리는가? 이 부분도 궁금하시죠? 언젠가는 주가에 또 바톤을 받게 될 텐데 개장중계에서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뉴스 쪽 공시 살펴드리겠습니다. V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들샷으로 꾸준히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욱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리드샷을 만드는 ENC를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50%가량 지분 인수하면서 일본 쪽의 수요가 지금 충당이 안 됐었는데 여기에 맞춘다라는 이야기 있고요. 미국 쪽의 채널도 늘린다. 수직 계열화를 통한 주가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직고점 앞두고 어제 마감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5%나 올랐습니다. 오늘 4만 원 돌파 신고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추가 전략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받았습니다. 자산운용사 측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23일부터 거래 시작돼서 세계 거래소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트럼프 수혜로 올라왔던 종목들 한 차례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측면.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의 반응은 크지 않았고 오전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전략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